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늘 가까이 접하지만 동시에 멀게 느껴지는 중국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중국은 우리와 다른 이념과 체제를 가진 이웃 국가입니다. 한국 인구의 28배가 넘는 거대한 나라와 부딪히다 보니까 역사적으로도 또 최근에는 여러 감정이 얽히곤 합니다. 저는 중국을 좋다 나쁘다로 단순하게 평가하기보다는 그 실체를 구조적으로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두고자 합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느낀다 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천안문입니다. 천안문 앞에는 누구나 볼 수 있는 거대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천안문에 가봤던 학생들에게 그 앞에 뭐가 있었나요? 라고 물어보면 정답을 맞히는 사람은 열에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정답은 바로 돌사자입니다. 중국에서는 건물 입구 양옆에 돌사자를 두어 애군을 막고 안녕을 지키는 그런 상징으로 삼습니다. 천안문의 돌사자는 중국 내에서 가장 큰 돌사자이고 천안문을 기준으로 좌측이 수컷, 우측이 암컷입니다. 하지만 이런 의미를 모르면 천안문을 몇 번을 가더라도 돌사자를 보지 못합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면 보이지 않고 보더라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흔히 중국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문화적으로 가까운 나라니까 늘 익숙한 모습 그대로일 거라 착각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중국을 이미지로 인식합니다. 시진핑, 공산당, 사회주의, 빨간색 이런 이미지들은 하나의 프레임이 되어 쉽게 바뀌지 않고 결국 중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중국은 이미지가 아니라 그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중국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공산당입니다. 그렇다면 중국 공산당은 어떻게 중국을 운영하고 있을까요? 만약 강압적인 통제만 있었다면 국민 불만이 폭발했을 겁니다. 하지만 2025년 에델만 트러스트 바로미터에 따르면 중국은 정부 신뢰도 77점으로 28개 국가 중에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세계 평균 56점을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이는 중국 국민이 자국 정부를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자료를 우리가 100% 신뢰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중국 국민이 중국 전체 체제에 대한 수능에 대한 그런 안정감을 확인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어떤 시스템으로 이렇게 거대한 나라를 운영하며 동시에 국민의 신뢰를 얻고 있을까요? 정부가 신뢰를 받는다는 것 결국 국민이 원하는 바를 충족시켜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중국 국민이 정부에 바라는 가장 큰 목표는 무엇일까요? 바로 부국입니다. 청나라 건룡황제 시절 중국은 세계 경제의 40%를 차지할 만큼 경제 대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서구 열강의 침략으로 급격히 쇠퇴했고 1919년 파리 강화 회의에서는 산동조차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이 경험은 중국 사회에 분명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분열로는 아무것도 지킬 수 없고 강국으로 다시 서려면 정치적인 단결 그리고 경제 발전이 절대적인 과제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국민의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여 국가 건설의 최우선 목표를 경제 발전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세기 동안 이 선택은 중국을 세계 2위 경제 대국으로 끌어올렸습니다. 1980년대 초 200달러에 불과하던 1인당 GDP는 2024년 약 1만 3천 달러로 7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베이징과 상하이의 1인당 GDP는 3만 달러에 달해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죠. 물론 도농 격차는 여전히 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중국 정부가 앞으로도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풀어야 할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의 질문이 남습니다. 중국 정부는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거대한 국가와 인구를 운영하고 있을까요? 중국의 경제에는 정부의 역할이 깊숙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을 이해하려면 시장만 봐서는 부족합니다. 기업이나 시장만이 아니라 정부 시스템을 이해해야 진짜 중국이 보입니다. 중국은 다른 나라와 한 가지 중요한 점에서 다릅니다. 지금의 중화인민공화국은
당이 국가를 만든 나라라는 점입니다. 다른 나라처럼 국가가 먼저 세워지고 정당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중국은 공산당이 국가를 세운 것입니다. 이 순서의 차이는 큰 의미를 가집니다. 중국 국민에게 공산당은 단순한 정당이 아니라 곧 국가 그 자체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중국은 국가 시스템 위에 당의 시스템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배경으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랑 경제적인 이유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정치적인 이유로는 중국이 1840년 아편전쟁 이후에 외세의 침략과 내전, 분열이 반복되는 100년간의 혼란을 겪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러한 혼란을 두고 백년국치다 이렇게도 부르거든요. 근데 그 긴 혼란을 끝내고 하나의 질서를 세운 게 바로 중국 공산당입니다. 그래서 중국 국민에게 공산당은 단순히 정권을 잡는 정치 세력이 아니라 혼란을 드디어 끝내준, 그리고 정치적인 구심점 역할을 해준 그런 존재로 인식됩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중국에서는 국가와 공산당을 이렇게 동일한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가 경제적인 배경입니다. 개혁개방 이후에 중국 공산당은 이념보다 실용과 성과를 중시하는 그런 통치 방식으로 전환했거든요. 그 결과 수억 명이 이제 빈곤에서 벗어나기도 했죠. 중국 국민 입장에서는 아니 이만큼 살게 해준 건 공산당이야, 이런 인식이 현재 자리 잡고 있습니다. 중국 국민의 공산당에 대한 신뢰는 어떤 이념적 동의보다는 과거의 백년 국치에 관한 그런 역사적인 혼란을 끝내준 기억, 그리고 현재의 빈곤도 탈피하고 G2라는 어떤 경제적 성과에 대한 그런 경험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공산당이 지금까지 해온 그 역할이란 정치적인 단결 그리고 경제적인 발전, 이 두 가지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된다면 신뢰 역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굉장히 흥미로운 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존재거든요. 정치적으로는 미국의 압박이, 지금 미국이 주는 그런 외부의 긴장이 클수록 중국 내부에서는 뭔가 더 단단해지려는 그런 움직임이 생깁니다. 경제적으로도 미국과의 여러 경쟁이 중국 내부 개혁과 그리고 혁신의 동력이 되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 환경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중국 공산당이 어떤 신뢰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미국은 역설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외부 변수로 지금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과 국가는 각각 어떤 일을 할까요? 먼저 당은 나라의 방향을 정합니다. 이 방향이 정해지는 회의가 바로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와 그 중앙위원회 회의입니다. 뉴스에서 흔히 듣는 2중전회, 3중전회 같은 회의들이죠. 그래서 결론이 없다,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와 같은 언론 보도는 사실 이 회의의 성격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국가는 어떤 일을 할까요? 당이 방향을 정하면 국가는 그 방향에 맞춰 구체적인 정책과 법을 만듭니다. 이 과정을 담당하는 회의가 바로 매년 3월에 열리는 양회입니다. 양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이 두 개의 회의를 뜻합니다. 이중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입법기관으로 우리나라의 국회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한국처럼 삼권 분립 구조가 아니라 입법부 산하에 바로 행정부인 국무원이 있습니다. 국무원이 중국의 중앙정부 역할을 하고 입법과 행정이 당이 정한 방향성에 맞춰 움직이는 그런 구조인 거죠. 이번 회차에서는 천안문 앞 돌사자 이야기를 통해 중국의 정치 시스템에 대한 보이지만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중국은 공산당이 국가 위에 존재하는 체제이며 당이 방향을 제시하고 정부는 이를 집행하는 소위 말하는 당정 분리 속 통합, 그러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중국 국민에게 중국 공산당은 단순한 정치 조직이 아닙니다. 국민의 생활과 질서를 설계하는 국가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이 구조는 외부에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제도의 겉모습은 익숙해 보여도 그 안의 작동 원리를 읽지 못하면 진짜 구조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중국이라는 체제 그 자체가 아니라 중국을 움직이게 하는 메커니즘입니다. 이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중국을 제대로 볼 수 있고 그것이 곧 우리의 전략과 선택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중국에서는 정치 시스템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큰 만큼 정책을 해석하는 능력이 곧 시장을 읽는 능력이 됩니다. 중국의 이러한 시스템을 알아야 중국 협력 파트너와 협상을 할 때, 그리고 한국 정부가 중국 정부와 협상을 할 때 이러한 정치 시스템을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항상 강조를 하는 거고, 저희 다음 회차에서는 중앙의 정책 신호가 기업과 그리고 지방정부에게 어떻게 해석이 되고 실행되는가, 그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